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세로TV, 백세로인솔의 김태승 대표입니다. 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스몰토크와 다중지능의 이해라고 잡았습니다. 다중지능이란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1983년도에 하버드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이 저서 정신의 구조,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하면서 다중지능 이론을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중지능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중지능은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대인관계, 그리고 논리수학 지능이라는 것이 있고, 또 신체운동지능, 또 음악지능, 또 자기이해지능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이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은 발달심리학자세요. 발달심리학자이면서 시험 성적의 결과만 가지고는 재능을 잴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제가 색깔을 달리 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놨어요. 이 지능을 8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지능을 어떻게 검사를 하냐 하면요. 지문을 가지고 합니다. 지문을 엄지, 검지만 가지고 지문을 하는 간단 지문 검사가 있고요. 10손가락을 다 지문을 찍어서 지문의 어떤 모양들을 보고 통계치를 분석해 가면서 하는 이 다중지능 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 체조를 잘하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뭐 코마네치 선수를 비롯해서 유명한 체조 선수들이 많은데 이 다중지능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 체조 선수를 이렇게 뽑을 때요. 그 면접 시험을 하는 거죠. 근데 선수는 물론이고 그 선수의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들까지 오시게 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문을 다 봤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지문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유전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다중지능에서는 주기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네, 기질이 안 바뀝니다. 제가 한 40대까지는요. 상대방의 기질이나 성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었죠. 제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 안 바뀝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물려받는 유전자, DNA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약 13주 정도 됐을 때 지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 21주 되어야 지문이 완성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태아에서 완성된 그 지문이 우리가 태어나서도 또 청소년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지문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팁은 뭐냐면요. 제가 강연에서 가끔 인용을 하는데요. 강호동 선수는 대표적인 씨름 선수잖아요. 강호동 선수의 그 주기질에는 씨름에 대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뭐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김연아 선수처럼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체조 선수로 혹은 씨름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능이나 주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기능을 또 지능 이런 기능들을 주기질을 미리 발견해서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스몰 토크하면서 이 아이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칭하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 다중지능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중지능의 영역들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정신 영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인데요. 헬렌 켈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란 그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가 친구에게 구해야 할 것은 행위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이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해. 친구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중지능에 있어서는 내 자신,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자기 이해 지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 다중지능을 공부하면서 저의 지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창의성과 접목시키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모방성 창의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방성 창의력.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모방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모방성 창의력의 그 지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나왔더라고요. 창의성 창의력도 좋게 나왔지만. 그리고 거기서 이 스몰 토크와 관련된 언어에 대한 것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이 좌뇌는 오른쪽을 컨트롤하게 되고 우뇌는 왼쪽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언어 영역은 LAD 기능이라 해서 좌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대한 능력이 있거나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친구는 좌뇌가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태어나면서 지문을 프린트했을 때 미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내일.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모른다라는 건데 이 지문은 어떤 통계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빅데이터의 그 통계를 분석해서 그 지문의 영역에 넣고 분류하고 적성을 평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중지능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다, 유용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지능이 있고요. 그리고 논리수학 지능이나 공간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신체 운동 지능이 상당히 높죠. 이것은 체감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음악적인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음악적 지능은 언어 지능과 밀집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것은 청각인데 제가 외국어를 하다 보니까 외국어를 저한테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요.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에 한 친구는 음악을 상당히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한 친구는 노래가 약간 좀 딸려요. 이 노래를 잘하고 청각이 발달한 친구가 더 잘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성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음가를 기억해서 그대로 흉내내는 학생들이 언어의 그 습득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각 영역에 있어서는 자연탐구 지능 영역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스트레스라는 걸 받게 됩니다. 나의 경쟁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나, 유일한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어제 오늘과 일주일 전에 나와 또 한 달 전에 나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나와 나를 비교했을 때는요. 분명한 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낫잖아요. 그리고 오늘 열심히 노력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해진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과 오늘부터는 굿TV 시청자 여러분, 특히 5세 고감을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오늘부터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면요. 열등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비교를 하지 말고 어제의 나, 또 일주일 전에 나, 2주일 전에 나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성장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진정한 스몰 토크는 소리 없이 강한 겁니다. 이 스몰 토크는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부드러움이 결국은 강함을 이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요, 힘들 때요, 그 얘기를 오픈해야 됩니다. 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요즘에 장사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요. 라는 걸 오픈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오픈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대화하고 소통하면 좋습니다. 스몰 토크는요. 약 70%가 몸짓이에요. 바디랭귀지입니다. 몸으로 얘기하고 몸으로 웃고 또 이야기를 잘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좋아요. 재밌어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 내 얼굴은 내 얼굴을 바라봐주는 분의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소유권이 제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얼굴은 나를 바라봐주는 분의 거다. 그래서 내 얼굴이지만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은요. 파티의 초점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름다운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무역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용장 아시잖아요.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 LC라고 하잖아요. LC를 열어야 수출이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마음은 아름다운 얼굴보다 더 상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얼굴은 초청장.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은 LC, 신용장이다. 그리고요. 우리의 두뇌는 계속 변화가 됩니다. 타고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나는 이런 유전자, 주기질 이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목표를 잘 세우고 또 시작을 잘하고 그것을 끈기를 가지고 유지할 때요. 전문적으로는 이제 습관을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겠죠. 마치 등대가 있으면 그 등대를 바라보고 방향을 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습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Habit is second nature 이런 말도 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거 못 바꿉니다. 우리 몸에 특히 이렇게 각인되어져 있는 그런 습관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그거 상당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만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야 바뀝니다. 잘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데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싸울 일도 없고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논쟁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대화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요, 이 대화를 할 때 스몰 토크 할 때는요, 저는 아하 기법이라고 쓰는데요. 아하, 오, 와우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하라는 건요, 그거죠. 아하, 유레카,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감동할 때, 와우 이런 말 하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4명의 선생님을 항상 모시고 다녀요. 같이 다녀요. 4명의 선생님 누구냐? 그걸 저는 사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사감 선생님. 뭐 비사감과 러브레타의 사감 선생님이 아니라요. 사감 선생님은 감사와 감동과 감탄과 감격입니다. 이 4가지를 우리 이 선생님을 모시고 다닌다면 늘 감사하게 되고요. 또 작은 일이지만 감동하게 되고요. 또 상대방의 어떤 깊은 마음을 느꼈을 때 감탄하게 되고요. 감탄의 더 상위 버전이 감격입니다. 감격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감 선생님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하 기법에서는, 아하에서는 재미와 어떤 하나의 그 프레임, 틀과 생각의 어떤 변화, 체인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학습의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3가지 정도 이상의 장점들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중지능에서도 주기질로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번에 다중지능을 공부하면서 저의 장점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됐어요. 저의 동생은 뮤지션이라 이런 노래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는데, 저는 성가대는 했지만 노래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가수들은 어떻게 노래를 잘할까 그 생각만 했는데, 그것이 스몰 토크와 스피치를 학습하는 것과 원리가 같더라고요. Repeat and repeat. 반복하면 잘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노래도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잘하시는 분으로부터 코칭을 받고 레슨을 받으면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을 나의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학습의 효과가 달라지듯이, 학습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가슴속이 뭉클해서 뭔가 배우고 싶어질 때, 그때의 그 성과도 더욱더 상승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좀 이슈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확률 게임인데,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특히 자녀분들이 게임할 때 뭐 중독 이런 상태 말고요, 뭔가 집중하잖아요. 얘야 밥 먹어라 이래도 그 듣지 못하고 빠지잖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 아이에 있어서는 그 게임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재미가 있다는 건 매우 행복한 거죠. fun이라는 건 매우 행복합니다. 그러나 fun과 다른 개념의 joy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게임들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joy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과는 좀 차원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그런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게임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굿TV를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즐거울 수도 있고요. 또 불행할 수도 있지만 그 불행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요, 무엇을 줄까요? 잠을 주십니다. 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운동해야 됩니다.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운동하고 걷다 보면 또 이제 좀 피곤하게 되잖아요, 몸이. 그래서 또 숙면을 취한다는 거죠.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것보다 괴로운 게 없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하면 상당히 예민해지고
또 정신이 뭐 불편하게 될 만큼 되는데요. 잠을 충분하게 자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걷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걷는다 하면서도 걷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추울 때는 계단 타기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계단 오르내릴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재미를 느낄 때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깁니다. 재미를 느낀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현재에 충실할 때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옵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다중진을 공부하면서 이제 해마가 우리 뇌의 해마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뭔가 새로운 분야를 학습하고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천이 되고 어떤 비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멘토가 누구인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열등감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렇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존심이 유난히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열등감이 강한 분들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 자존심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세웠다, 이게 내 자존심이 이게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적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과 다투거나 논쟁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큰 싸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면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게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소망을 뺏어가는 것이, 빼앗아가는 것이 열등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탄소 아시죠? 탄소는 C잖아요. C. 이 원자가, 탄소라는 C라는 원자가 무엇과 만나느냐,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흑연도 되고요. 또 다이아몬드도 됩니다. 우리가 열등감과 결합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결합할 때 우리가 독수리가 비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에 날개 치면서 올라가는, 우리가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봄의 기적, C라는 말을 꼭 명심하시고요. 사랑의 시작은 바라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역경 또한 충분히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력이고 현대의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 스피치 능력, 스몰 토크 능력,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야기를 할 때요, 스몰 토크의 기술을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는 것,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긴 이야기를 짧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 짧은 이야기를 했지만 인상이 깊게 상대방의 가슴 속에 가슴을 울리는 말, 상대방의 마음속 비석, 신비에 새기는 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스몰 토크의 기술인 거죠. 인상 깊게 표현하는 거죠. 스몰 토크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살펴보시면서 오늘 강연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셨죠? 지난번 강연에서도 이 스몰 토크는 노래와 시다라고 정의했고, 시와 노래. 오늘은 스몰 토크와 다중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알기 쉽게 단문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이해를 하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나의 장점들을 미리미리 찾아서 발굴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제가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고 계속 집중해서 노력하는 거죠. 스몰 토크는 간단할수록 좋고요.
인디안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려서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아,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나의 영혼이 나를 쫓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나의 영혼이 뒤에 있는 건 아닐까? 한번 돌아본다는 거죠. 영어 속담에도요. Hindsight is always 20/20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시력이 2.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가끔은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읽어야 되고요. 적자생존이란 말이 있잖아요.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우스갯소리지만 인상적인 말은 기록하고 기억을 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고 필사하고 기억하고 외운다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써보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해 놓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상대에게 어떤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상대에게 생명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만 보더라도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가 상대방의 태도가 나를 경청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만방자한 자세보다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에게 평생 기억할 만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스피치가 또 있을까라고 비카스 징그라니 이야기한 거죠. 누군가에게 평생 기억하게 되는 잊혀지지 않는 그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피치는 생각이고 연습이고 훈련이고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몰 토크와 다중지능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한 스피치는 생각이고 연습인데 우리가 그냥 하면 됩니다. Just do it. 그냥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바쿤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이 없이는 얻는 게 없잖아요. No pain, no gain. 그리고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에 좋은 질문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더 좋은 질문을 던지고요. 그 결과 더 좋은 대답을 얻는다라고 앤서니 라빈스도 얘기했죠. 좋은 질문, 열린 질문을 하시기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